연구개발 분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국내 공무원 교육 동향에 관한 연구 발표를 맡게 된 경기도 인재개발원 정준재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저의 발표는 필요성 및 목적, 연구 설계, 연구 결과, 제언 및 시사점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지난 60여 년간 양적과 질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 동향을 바라보는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관련되어 진행된 연구조차도 주로 문헌 분석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공공 HRD 교육 동향을 확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지가 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최근 10년 공무원 교육의 현황을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를 위해 연구 대상은 전국 17개 공무원 교육기관의 최근 10년 집합교육 과정 12,312개 교육과정을 수집하였으며 그중 교육 내용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분석 도구로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에 최적화되어 있는 R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습니다. 분석은 총 4단계로 첫 번째 자료 수집, 두 번째 텍스트 전처리, 세 번째 텍스트 분석, 네 번째 결과 해석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 이러닝 및 모바일 과정의 증가로 인해서 국내 공무원 교육 과정의 수가 약 85%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온라인 콘텐츠의 적극적인 개발과 보급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육의 교육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공무원 교육 내용 핵심 단어 720개를 선정하였으며 그중 상위 5개는 실무, 정책, 문화, 기법, 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교육이 이론보다는 경험 또는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략적 정책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공무원 교육 내용 최근 10년 어떠한 토픽들이 주를 이루었을까요? 16개 토픽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16개의 토픽을 저희가 도출하였으며 추 이어서 저희가 진행한 연구는 그렇다면 최근 10년 어떠한 토픽이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을까? 그 부분을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가 연도별로 어떠한 토픽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였고요. 연구를 통해 꾸준히 높은 관심도를 나타낸 토픽은 조직 문화 및 리더십, 그리고 역량 기반 교육 및 평가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언 및 시사점입니다. 공무원 교육이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혁신적인 교수학습 모델과 교수 방법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더 이상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공무원 인재개발 교육 기준에 대한 재정립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정책 기반의 교육 과정을 수립할 시에는 그 해당 정책을 나타내는 특정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핵심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그 정책을 실현할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고자 하는지 사전에 학습을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교육기관별 교육 방향을 결정하고 또한 벤치마킹의 기초 자료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심사위원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예, 연구를 잘 읽어봤고요.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공공기관의 연구 트렌드를 제시를 한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연구는 사실 그 분석 방법이라든지 절차의 뭐 신뢰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뭐 교육 훈련 계획안을 가지고
한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과목명만 가지고 한 것도 있고 그건 왜 어떤 그 또 그 특징을 보인 것들이 이 계획안 자체가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사실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연구를 분석한 기간을 왜 10년으로 뒀는지 그 10년 안에 어떤 양적 증가만 두고 봤는데 그 10년이 의미하는 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떤 특정 그 연구 그 강의 주제가 증가한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정황적인 것들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뭐 11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구체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교과목 내용하고 교과목이 없는 경우 과정명만 가지고 그냥 분석을 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러니까 총 이 데이터에 있어서 좀 불필요한 어떤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숫자를 그 한글로 바꾼다든지 기호 같은 것들을 없앤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었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총 과정 수는 변함이 없는데 집합 교육이라든지 이러닝 모바일 교육은 막 늘어나는 그런 표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 중요한 건 이제 이 단어 간의 어떤 의미들이 어떻게 우리 그 공공기관의 교육 트렌드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가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얻는 어떤 함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진행했던 연구 중에서 그 의미왕 분석을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해당 특정 단어가 몇 개인지에 대한 것보다는 그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였는지를 보는 게 텍스트 분석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앞뒤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는지 또한 동일한 문서에서 이 단어가 나왔을 때 특정 단어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확률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앞뒤에 붙어 있는 단어를 통해서 좀 더 단어의 명확한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보는 어떤 텍스트 마이닝을 할 때 어떤 문장에서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거는 있지만 교육 과정에서 과정을 설명한 계획서라든지 과정명에서는 사실 반복되는 그냥 용어들이 더 네. 많기 때문에 연관성을 해석하는데 좀 한계가 없었는가에 대한 사실 질문이었기도 하거든요. 혹시 연구자로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했나요? 사실 저희가 이게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스트 전처리를 이렇게 꾸준히 계속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단계별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텍스트 전처리가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뭐 말씀을 드리면 계속 처음에 돌렸을 때는 이해라는 단어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이제 저희 모든 전체 교육 과정에 이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텍스트 전처리를 하는 과정을 최대한 그 시간을 오래 가지려고 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그 절차 자료를 수집하고 텍스트 전처리를 하는 단계가 거의 연구 단계에서 반 이상은 거의 이게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최대한 신뢰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연구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더구나 요즘 뭐 대학원에서도 이 텍스트 마이닝 기법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근데 우리 정준재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때 저희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 연구인가 아니면 우리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뭐 어떤 프로젝트인가 이거 하나 좀 질문 드리고 네. 싶고요. 방금 전에도 이제 데이터 전처리 과정 말씀하셨는데 제일 이 분석에서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전처리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네. 아니면 뭐 팀으로 묶어서 그냥 하셨는지 아니면 전문가들로부터 네.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하면서 저희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A부터 Z까지 제가 혼자 다 진행을 한 연구라고 확신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텍스트 전처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단 조사, 뭐 은, 이, 뭐 이런 과정, 뭐 이런 단어를 제거를 한다던가 아니면 숫자를 뭐 단어로 바꿨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연구자의 이제 재량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매모호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되게 기본적으로 날려야 되는 거고. 네, 아까 이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걸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네. 이런 판단을 사실은 전처리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게 지금 다뤄야 되는데 네. 그걸 어떻게 이제 진행하셨는지. 사실 네. 교육 내용을 저희가 교육 내용,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방법적인 뭐 체험, 이해 뭐 이런 부분들은 교육 내용이라기보다는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적인 단어들로 저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뭐 연구자의 판단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연구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가 제거를 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처리 과정은 재량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굉장히 이제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는 거에 좋은 기반이 되고 자극이 되는 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전체 교육원 쪽을 중앙과 네. 지방을 다 아울러서 보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명칭들이 또는 용어가 단어가 등장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뒤에 시사점 재원점 나오셨는데 네. 그 당시에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원장님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지자체 단체장의 네. 어떤 역점 사업 정책적인 지금 맞습니다. 정책이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정책 그 당시 지자체장이 추구했던 거 결국은 원장님도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당시 교육훈련이나 어떤 시대적인 요구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해서 분석을 했더라면 네. 훨씬 더 이게 어떤 시사점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인데 혹시 그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제가 가장 뭐 연구를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토픽의 이름을 정할 때 전문가 국내 공무원 교육 전문가 세 분의 이제 의견을 들어 정하긴 했지만 사실 그런 저희가 단어들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단어가 나왔는지, 그렇죠. 왜 이 시기에 이 단어가 나왔는지 해석하는 게 내용 전문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은 좀 이게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정책들에 따라서 나오는 교육 과정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아쉬움에서도 좀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전체를 한번 훑어봤으면 이제 경기도시니까 경기도만 놓고 봤을 때 그거를 보통 4년씩 하면 이제 총 몇 번의 지자체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네, 네. 그 사이에 어떤 그 정책 환경 그 다음에 역점 사업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것들의 트렌드, 사회적 환경적인 뭐 힐링이면 힐링이 타고 들어갔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제시가 됐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좀 쭉 펼쳐놓은 네,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서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계속 이 생각이 좀 네. 들어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다만 향후에 이제 저도 이 부분을 지금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 여쭤본 거고 향후에 연구하실 때 그런 연구를 좀 하면 사실 우리 공직자 교육이 그 어디서 좋은 단어 있으면 그거 한번 펼쳐봐 해가지고 그게 그때부터 막 여기저기서 등장을 하는 네. 그래서 방향성도 좀 약해 보일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지자체장이나 그 당시에 요구되는 역량군이라든지 그 당시에 정책 환경을 반영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힐링으로 쭉 그냥 타고 들어가는 예를 들면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추가적인 연구하실 때 네. 그래서 우리 공무원 교육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용어에 대한 부분 네. 그런 용어를 썼을 때는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용어 디자인 쪽도 저희가 앞으로 공무원 교육에서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관심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